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10월 8일 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1%대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8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게 된다면은 기업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죠.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이 개별적인 이슈가 합해지면서 이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의 개방 명령을 내리면서 알파벳은 2%대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이 중립에서 하향으로 이렇게 중립으로 하향한 영향으로 인해서 3%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만 2% 오르면서 다시 한번 130달러 선을 탈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선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개장 전에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지수 보시면은 3거래일 만에 파란불 켜낸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21선은 지지해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44% 하락하면서 25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 주체 모두 갈수록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기관은 또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개장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역대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49%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인 10조 7,717억 원을 좀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5.51%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3분기 매출액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하면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를 제외한 이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를 이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도 2.49%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4,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모멘텀이 요즘에 계속되면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도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0.20% 하락을 하면서 9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세로 이어지나 싶었는데 지금은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2% 하락하면서 77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1,072억 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부분 좀 파란불 켠 가운데 그래도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알테오젠 1.5% 강세 흐름 보이면서 36만 5천 원 지나고 있고요. 오늘 펩트론이 강합니다.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도 3%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삼청당 제약도 1.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같이 홍풍에 힘입나 싶었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있었죠. 반도체 쪽이 같이 쉬어가고 있는데요. LX 세미콘 5% 하락하고 있고요. 테크윙도 3%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봐도 괜찮다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즘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속은 아직까지 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이 SKC의 자회사죠. 이 SK 넥실리스가 사업부 일부를 매각한다는 이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보시고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넥실리스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FCC의 사업부 매각설에 대한 해명 공시를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SK 넥실리스가 FCC의 사업부 매각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SK 넥실리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지만 FCC의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는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내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재공시 예정일은 11월 1일입니다. 네. 이렇게 SK 넥실리스 사실 제가 전에 공시투데이에서 다룬 적도 있었잖아요.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해당 보도부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SK 넥실리스가 FCCL 사업에 대한 이 사업부를 좀 매각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SK그룹의 이 중간 지주사인 SKC가 이 SK 넥실리스의 FCC의 사업부 매각에 나서면서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다수의 사모펀드와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이 SK 넥실리스의 FCC의 사업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KC 측이 이 SK 넥실리스의 기업 가치로 3조 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SK 넥실리스의 FCC의 사업부 매각가는 1조 원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을 통한 이 유동성 확보는 SK 넥실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 동박업계 공급 과잉과 또 이 그룹 계열 회사로 배터리 셀사가 있다는 점이 고객사 다변화의 걸림돌로 이 제기가 되면서 SK 넥실리스가 FCCL 사업을 별도로 매각에 나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 이 SKC가 필름 사업을 매각하면서 FCC의 사업 지속을 이렇게 유인시키는 것을 크게 약화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한데요. FCCL은 이 SKC의 모태인 필름 사업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좀 시너지가 났었지만 SKC가 기존 화학 그리고 필름 사업을 정리하고 이 모빌리티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려는 만큼 이 기존의 필름 기술을 활용한 FCC의 사업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이 회사 측의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매각의 이유가 재무 구조 개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만큼 역시나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SK 넥실리스는 지난 2021년 이 SKC 편입 첫 해인 2020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 그리고 50%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에는 매출 858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374억 원을 냈는데요. 말레이시아와 이 폴란드 등의 동박 공장을 건립할 정도로 동박 사업을 확장하려던 이 SK 넥실리스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를 했고요. 또 영업 손실은 399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SK 넥실리스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이 주력 사업이지만은 또 FCCL 이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해왔는데요. FCCL은 얇고 또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 적층판을 말하는데요. AI 그리고 5G 또 스마트폰 등 이렇게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의 핵심 소재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팩이나 또 기타 전장용 부품 등에 사용되는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할 수 있는 PFC의 대체 이 핵심 소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FCC의 사업이 유망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SKC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재무 건전성 회복이 있는데요. SK 넥실리스의 이 FCC의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SKC 관계자는 계속된 사업 리밸런싱으로 예견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선제적인 자산 유동화로 좀 견뎌낼 수 있다는 충분한 체력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하반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서 미래 사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SKC는 또 올해 들어서 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강도 높은 이 사업 재편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SK 엠펄스에 관해서는 파인세라믹스 사업을 약 3,600억 원에 분리 매각한 바 있고요. 또 화학 소재인 폴리우레탄 원료 사업 투자자인 SK 피유코어를 이 지분 전부를 4,103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SK 넥실리스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하고요. 직접 이 7천억 원의 차입금 상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알려주셨다시피 이렇게 SKC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재무 건전성의 회복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2차 전지 업계 불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 최근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좀 이쪽 신사업 쪽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화학 사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재부터 2025년까지는 이 신규 사업인 유리기판과 또 친환경 소재 사업의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본업은 좀 부진하지만 실적의 방향성은 점차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고 또 향후 12개월 내 이 구체화될 신규 사업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존 글라스 기판 사업같이 2조 5천억 원에 더해서 이 친환경 소재 6천억 원을 추가해 이 사업별 가치 합산 평가 이 밸류에이션상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SKC의 이 친환경 소재 자회사인 SK리비오는 2025년 이 하반기 신규 공장을 가동해서 이 생분해 플라스틱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BAT 증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SK리비오의 제품은 고강도 PBAT로 이 기존의 PBAT의 단점인 내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노셀룰로스를 보강제로 활용해서 강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 생분해 이 라이맥스의 경우에는 PBAT의 석회석을 결합해서 이 PBAT의 사용량을 줄인 신소재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바이오 플라스틱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SKC는 올 3분기 396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2022년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이어지던 적자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면은 이 적자 규모가 50억 원가량 축소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4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75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망치가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SKC는 내년 1분기 9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SKC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HL홀딩스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과 용품 판매, 유통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국 30여 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5년 7월에 자동차 부품과 유통 그리고 물류업을 영위하는 한라 마이스터 유한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요.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HL과 한라 그리고 만도 브랜드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요.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 수익 수치와 또 IT 제품, 요품 판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이 자동차 부품 유통이 66%였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가 4%, 자동차 부품 물류가 30%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HL홀딩스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2개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회사 HL로보틱스의 주식 980만 주를 490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HL홀딩스가 HL로보틱스를 설립했고요. 100% 자회사로 변입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시입니다. HL홀딩스 자회사 JJ 한라 주식 1,170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라는 공시도 있었는데요. HL홀딩스가 JJ 한라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 117만 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이후에는요, 소유 주식이 2,067만 주 규모가 된 거고요. JJ 한라는요, 이 관광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투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득 목적으로는 JJ 한라의 채무 상환을 통한 이 금융 비용 절감과 부채 비용 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HL홀딩스가 HL로보틱스와 그리고 JJ 한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라는 공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 HL로보틱스가 지난달에 설립한 자회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HL그룹이요. HL로보틱스를 설립을 해서 로봇 사업 진출에 본격화했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에 좀 매진하고 있는 HL그룹이요.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와 배달 등 좀 다양한 분야에 계속해서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좀 본격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L로보틱스의 주요 산업으로는요, 이 자율주행 로봇 연구와 솔루션 제공이 있겠습니다. HL홀딩스의 지분율 100%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대표이사는 김윤기 전 HL만도 상무가 맡았습니다. 김 대표는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최초로 이 실리콘밸리 투자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이 HL만도에서 신사업을 전담해서 안착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HL로보틱스는요, 계열사 이 HL만도와 HL클레무브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전담을 맡게 된 건데요. 이 두 계열사가요,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파키인데요. 이 자율주행 기능에서 국내 최고라고 합니다. 이 파키 좀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차량을 밑에서 들어 올려서 빈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거나 이 주차된 차량을요,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잘 시켜주는 그런 편의가 있기도 하고 또 공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화 주행 수준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레벨 4 기술력을 갖춰서요. 올해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공개 이후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또 휴맥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과의 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요. 실전 투입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또 인천공항 주차장에 파키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 실증 운영에 지금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HL로보틱스 설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파키의 상용화가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키에 대한 소식 저도 영상으로 이걸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초보 또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맞아요. 편리한 그러한 이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이렇게 HL 로보틱스로 인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HL 홀딩스 이 주당 배당금을 2,000원으로 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HL홀딩스의 주당 배당금이 2,000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7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은 6.0%고요. 자기 주식 매입 소각에 따른 환원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은 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L홀딩스는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 신규 사업 분야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HL홀딩스가 오랜만에 공모채 시장에 복귀를 하면서 완판 기록을 썼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요. 목표액의 11%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총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목표로 해서 수요 예측에 나서게 된 겁니다. 9,420억 원 주문을 받게 됐고요. 9,420억 원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니만큼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모채 사업에 수요 예측이 됐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용 등급 A등급인 HL홀딩스가요. 이렇게 대규모 수요가 모아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회사채 공모에서도 좀 흥행했다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그래도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증권가들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은요, HL홀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HL홀딩스의 이 자체 사업이 하반기에는 신규 공장과 또 서비스 센터의 가세로 인해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HL홀딩스의 이 장기적인 성장성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도 보겠습니다. 이 HL홀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주 부문에서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좀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자체 사업 부분에서 1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하반기에는 신규 공장과 또 서비스 센터 가동으로 자체 사업에서 성장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BNK 투자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또 사업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본 건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4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수많은 협력사에서 좀 부품을 구매하고 유통하고 있는 그런 사업 특성상 2025년에는 통합 IT 시스템 구축이 이제는 좀 완료가 되면서 운영 효율화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HL홀딩스에 대한 공시와 기업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넥실리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SK넥실리스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FCC의 사업부 매각설에 대한 해명 공시를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SK넥실리스가 FCC의 사업부 매각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SK넥실리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지만 FCC의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SK넥실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는데요. 한편 SKC는 2차 전지 소재 및 화학 사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재부터 2025년까지는 신규 사업인 유리기판과 친환경 소재 사업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HL홀딩스 공시 요약입니다. HL홀딩스는 HL 로보틱스를 설립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자회사 HL 로보틱스의 주식 980만 주를 490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의 11배에 달하는 자금을 모았습니다. 총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목표로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요.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요를 모으면서 흥행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사업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 인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또 이런 인간들의 삶을 괴롭히는 양면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니언스입니다.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기업 관련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지니언스가 31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소각 주식수는 보통주 36만 5천 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5일입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어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 관련돼서 아무래도 보안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국가망 분리에 대한 개선한 로드맵을 밝히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니어스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소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네, 이 정부에서는 지난달 이 다중 보안 체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이 어떠한 것도 신뢰하지 않고 검증한다라는 의미의 이 제로 트러스트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이 기존 보안 모델이 되는 이 내부는 신뢰하고 또 외부는 차단한다라는 방식이었다면은 이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와 그리고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속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1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전문 기업 이 지니언스가 증권가의 주목을 받은 건데요. 지니언스는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부문에 이 사업 역량을 집중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지니언스의 이 대표 제품인 지니안 NAC 솔루션은 이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 보호 기술로 공공조달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를 이렇게 선점하도록 만든 1등 공신 솔루션으로서 19년 연속 흑자 유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클라우드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인 SaaS형 이 사업 모델인 사용량 기반의 과금 체계를 마련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부문의 이 기술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군을 출시해서 5년 이상 판매를 해왔고요.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시스템을 안정화해왔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에 선 이 제로 네트워크,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과 관련해서 지니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2024년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지니언스의 연구 분야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 기반의 PEP 개발이라고 합니다. 기존 VPN 또는 SSL VPN을 대신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현된 이 지니언스의 지니안
JTNA는 사용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안전한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웹과 그리고 앱 접속에 대한 PEP 제공과 그리고 사용자 인증 상태와 권한에 따른 앱 접속과 이 승인과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니언스의 EDR 제품은요, 안티 랜섬웨어 모듈을 최초로 탑재해서 기술력 우위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지니언스의 이 EDR 사업은 정부, 지자체 등 이 국내 155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 78%를 선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렇게 지니언스가 보안 시장 트렌드에 지금 제품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지니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국 IR협의회는 올해에도 NAC와 그리고 EDR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속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니언스는 지난해 매출액 42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5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니언스의 올해 상반기 제품 매출 비중은 8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제품 부문 매출은 15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지니언스의 NAC 부문은 네트워크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NAC 확장 수요에 따라 최근 3년간 15%씩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국내 시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2016년에는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 자회사인 지니안 USA를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에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아태 그리고 중동 지역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산했고요. 33개 국가에서 41개의 파트너사와 또 누적 120개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이 지니언스의 해외 수출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니언스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국내 및 아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가트너 NAC 마켓 가이드 대표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글로벌 세계 NAC 시장의 선도 기업 탑5 업체로도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AI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한 EDR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이 딥페이크나 또 AI 활용한 APT 공격 등 이 신변종 사이버 공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과 또 아태 지역 등 좀 해외 시장에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지니언스는 중동의 NAC와 그리고 GTNA 그리고 EDR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와 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등 이 보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지니언스는 아프리카 케냐 금융기관에도 지니안 NAC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니언스가 확보한 이 아프리카 고객은 총 6곳으로 알려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니언스는 튀르키예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코스쿠노즈 홀딩에 지니안 NAC를 공급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 지니안 NAC는 단말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위협에 대응하고 또 내부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변경 없이도 작동하는 이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기기의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 식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전 세계 NAC 시장은 지난해 약 11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27.79%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보안 산업 내에서의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매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약 15%가량 투자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타사의 모방행위 방지를 위해서 특허권 그리고 상표, 서비스권 등의 이 지식재산권 보유로 자체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지니언스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DIT입니다.
이 비전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요, AOI 솔루션, 그리고 레이저 솔루션, 비전 AI 솔루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반도체 사업과 또 디스플레이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사업과 자동차 산업까지 응용이 되면서 함께 또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DIT가요, SK 하이닉스와의 이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계속 꾸준하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과 9월 말에도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이 매출액 대비해서 10.05% 규모인 10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있었고요. 지난 9월 말에는요, 이 매출액 대비해서 12.09% 규모인 129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현존하고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최대 용량이죠. 36GB를 구현한 이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DIT가요, SK 하이닉스의 HBM3E 양산 라인에서 반도체 수율 개선을 돕는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요, 이 통상 입고가 완료가 된 후에는 매출액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실적은요, 일부가 이제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가 내년 상반기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대 고객사인 이렇게 SK 하이닉스가요, 4세대 HBM 이 시장에서의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5세대 시장에서도 공급망을 선제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캐파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DIT의 레이저 어닐링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이 HBM 캐파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레이저 어닐링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DIT에 대한 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DIT, SK 하이닉스 캐파가 늘어남과 동시에 같이 함께 이렇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 어떠한 장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은요, 일단 이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웨이퍼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잖아요. 이 때문에 이온 주입 과정을 통해서 비인, 그리고 비소, 붕소 등을 넣어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해당 공정에서요, 주입한 원소와 규소가 잘못 섞이게 되면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레이저를 활용해서요, 규소와 다른 원소가 잘 섞이게 정렬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입니다. 뒤틀림 현상 등 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고난도 적층 기술이 요구되는 HBM 공정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DIT가 2023년부터 반도체 고객 사양으로 본격적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요 고객사로 고대 역폭 메모리 로드맵에 따른 양산을 위해서는요, 좀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성단 공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이 DIT의 랜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성장의 주요 핵심 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랜드의 단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레이퍼 변형 방지를 위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2025년부터는요, 이 D램뿐만이 아니라 랜드향으로부터 이 레이저 장비를 공급할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 확대와 또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독보적인 장비 업체로 자리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HBM 기대주로 좀 등극을 하면서 DIT의 주가가 9% 넘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좀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13% 하락하면서 15,880원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세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 다른 물질들과 잘 섞여지게 도와줘서 이렇게 전류를 좀 잘 흐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장비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HBM에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HBM 관련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앞으로의 이 실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DIT가 또 임직원 상여를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했다라는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DIT는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어제 공시했는데요.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11일 예정입니다. 목적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 지급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있는 만큼 기업 안에서도 임직원들의 재고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DIT가요, AI 기반 딥러닝 검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서울 AI 연구소 설립 이래 또 AI 머신 비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DIT의 AI 머신 비전 기술은요, 룰 베이스와 또 머신 러닝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들을 좀 조합하고 최적의 성능을 내는 이 검사 소프트웨어, 분류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심 가치를 좀 실현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 업계에서도 이 머신 러닝 AI 검사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서요, STM AI 엔진을 탑재한 시스템을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STM은요, 딥러닝 알고리즘 탑재 AI 엔진인데요. 이 사전에 레시피를 좀 간소화해서요, 사용자들의 편의를 좀 더 극대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성능의 AI 검사 엔진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고객사의 오랜 검증 끝에 드디어 수주를 받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관계자는요, AI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의 머신러닝 AI 검사 탑재 장비보다 실용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검사기는 물론이고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서도 강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 독자적인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 팩토리 확대로 인해서 무인화 검사 사업 분야에까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또 DIT의 장비도 함께 이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졌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DIT의 또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고 또 앞으로 이 증권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지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상반기 실적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인 2024 이 반기 실적은요, 매출액이 509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0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경우에는요, 2022년에는 24억 원으로 적자였었는데요. 이제는 큰 폭의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증권가들로 또 그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안타 증권입니다. 유안타 증권은 DIT에 대해서 이 내년 전사 영업이익이 38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반도체 주력 고객의 후공정 투자에 대한 이 주가 모멘텀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증권입니다. 더 오를 반도체 중에서도 이 DIT를요, 한미 반도체와 함께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웨이퍼의 방막화 그리고 HBM의 고단화에 따라서 수율 개선을 위해서 레이저 어닐링의 수요가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역시나 또 DIT는요, 지금 현재 이 서울의 AI 센터와 또 수원 광교 연구소의 인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AI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고객사들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효과가 조금 더 도출되는 솔루션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층 기술 집적화에 좀 높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 공정 전반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저 공정 장비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비 그리고 사업 다각화 영역에서도요. 광학 검사기 연구 개발도요. 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향후에 아무래도 HBM3E에 대한 양산이 높아질수록 이 매출 증대 또한 이 효과 또한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IT에 대한 공시와 기업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유안타증권 그리고 또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서 좀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는요, 이 DIT의 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0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7% 성장한 19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OI 솔루션 그리고 레이저 솔루션, 기타 매출을 각각 313억 원 그리고 593억 원, 122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디스플레이형 AOI 장비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반도체향 어닐링 장비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레이저 어닐링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반도체 성단 공정으로 인해서 웨이퍼의 두께가 계속해서 얇아지기 때문에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낸드에서도 단수가 증가를 하면서 웨이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이 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지니언스가 31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소각 주식수는 보통주 36만 5천 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5일입니다. 한편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부문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지니언스의 대표 제품인 지니안 NAC 솔루션은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 보호 기술로 공공조달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튀르키예 등 글로벌 시장에 NAC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 IR협의회는 지니언스에 대해 올해에도 NAC와 EDR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DIT 공시 요약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3 양산 라인에서 반도체 수율 개선을 돕는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기대감에 더욱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통상 입고가 완료된 이후 매출액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실적은 일부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DIT는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10월에서 11일 예정입니다. 목적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 지급입니다. 유안타증권은 DIT에 대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하고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목요일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공시투데이 오늘 한 걸음 더 성공 투자에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